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또 한 해의 한 달이 또 지나고 2월 달을 또 맞이했는데요. 또 2월 달도 지금 두 번째 주, 우리 이번에는 저 온 국민의 명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불편하더라도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하는 의미에서 전 국민들께서 우리가 여러 또 기관에서 또 여러 업종에서 마음을 모으는 그런 대명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사 이슈 출발합니다. 오늘 특별히 시사 이슈는 이번에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정가 이슈가 되고 있는 법관 탄핵 부분과 그리고 상권 분립,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여야가 또 이 부분으로 굉장히 또 격화되게 있습니다. 또 찬반 여론은 거의 또 비등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는 전날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법관 탄핵은 어떤 거냐,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 원칙 아래 상권 분립의 헌정체제가 처음으로 작동이 됐다라고 이렇게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반면 야는 제도 남용이다, 사법부 길들이기다, 사법부 장악 아니다, 장악이냐라고 하는 이런 겁박의 이 표현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으로 일축을 하고 맞섰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산하법인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님과 얘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바로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우리 선배님 뵈니까 이런 생각이 나네. 세월이 빠릅니까요? 어떻습니까? 김범태 박사님 보시고 그걸 저한테 묻는 건 참 죄송합니다. 서운한 얘기입니다. 서운한 이야기 죄송합니다.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 세월이... 저는 이제 가을을 지난 나이거든요. 아유, 벌써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빠르게 느껴집니다. 예. 정말. 예. 엊그제 새해 덕담을 했는데 벌써 2월 달입니다. 예. 그러군요. 근데 이제 제가 제가 조정을 감히 후배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 지나셨습니다. 제 마음은 정말, 솔직히 그렇습니다. 진짜 마음은, 여름 지나셨습니다. 마음은 그런데, 그래서 저는 매주 산행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70이 가까워지면,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60이 가까워지신 줄 알았는데 70이 가까워지셨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김범태 박사님의 오늘 화이트라이 거짓말에 아마 격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실제 나이가 또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10살 아래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어떤 마음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후배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국회는 헌법상 직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가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께서 우리 법관 탄핵이죠.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다라고까지 또 했고, 야는 지금 맞서고 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회자가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헌정사에 또 처음. 국회가 사실상 이제 고유 권한으로서 법관 내지는 법원에 대한 견제 장치가 유일하게 탄핵 소추권 헌법 제65조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 제65조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이제 판사를 비롯한 검사 이런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에 국회가 제재권 3분의 1의 동의를 얻어서 소추를 발의를 할 수가 있어요. 법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헌법상의 권한을 이번에 처음으로 행사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의 사법관이, 사법부 정치관이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정치의 사법화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뭔 얘기냐면은 정치의 사법화. 예,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 이해가 충돌되는 그런 그 사건에 대해서 예, 혹은 예. 사안에 대해서 서로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정치인데 예. 얼핏 하면 그것을 그냥 법원에 고소고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치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실 지금 많이 그렇게 되고 있죠. 이것은 좀 어찌 보면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국민이 위임해주는 그런 권한을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그 정치권에서 그래서 풀지 못하고 사법권에 던져버리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국회가 모쪼록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겠지만 그 절차를 가져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측면에서는 지금 사법부에 던져버린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좀 양날의 그 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사법부에 지금 이 부분도 사법부에 던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최종적인 것은 뭐 탄핵 소추에 대한 의결은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 위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결정을 마지막을 해줘야죠.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임판사에 대한 그 행위가 예. 어떤 것이냐는 차치하고라도 지금껏 국회가 제 역할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어떻든 간에 그러한 행위를 했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역사적 의의를 조금은 부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의의를 부여한 측면에서는 말씀처럼 그게 동의할 부분도 있겠는데요. 예, 왜 그러냐고 하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법 앞에. 예. 그런데 법관이 잘못했을 때 현직 법관이 잘못했을 때 헌법 106조를 보면 헌법 106조. 예. 법관의 경우는 탄핵 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기 전에는 예. 파면되지 않습니다. 그 헌법이 그런 문제가 예, 있네요. 예, 이 부분 법은요. 예. 그래서 파면이라고 하는 것, 그 파면에 이르게 되려고 하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번에 나온 지금 이거네요. 탄핵이거든요. 예. 그러면 어렵다라고 하는 거네요. 미리 가봤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무죄 상태니까. 1심에서 이제 예. 그 행위가 그 무죄인데, 예, 예. 그것은 뭐 2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도 모르고 또 헌법적 판단은 또 다른 경우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관이 실질적으로 소추가 돼가지고 그 법 위배된 상태에서 뭐 어떤 형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어. 그러네요. 왜냐면은 장치가 한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 예.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법관의 경우에 어떤 위법 행위가 있으면 물론 사직서 내불면 지금까지 거기서 그랬죠. 파면이 안 지금까지 되잖아요. 그랬죠.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이번 국면도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왜 사직 처리를 안 했냐 이 얘기가 막 계속해서 그 부분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었다. 자, 검사가 됐든 판사가 됐든 잘못해서 사표 내불고 수리해버리면 그 이상 내부에서 징계가 끝나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징계라고 하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파면을 당하거나 중징계를 받으면 연봉에 얼마가 깎이고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스스로가 다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이제 내식 감싸기죠. 거죠. 예, 내식 감싸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번 임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사건 분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권한 행사가 됐다. 라고 하고 역사적 의미가 어느 정도는 있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다 보면은 정치의 사법화나 사법의 정치화가 돼가지고 이게 국회에서 마무리가 못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이 가결에 대한 주된 이유는 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예, 법관은 그 재판을 함에 있어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됩니다. 법과 양심. 예, 그런데 임 판사가 지금 이제 탄핵 소추를 받게 된 그 원인이 네. 직권 남용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법권을 남용해서 재판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 재판이 아닌데 그 구체적인 것이 세월호 사건에서 예, 예. 그 일본 출신 기자의 예, 예.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개입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또 그 야구 선수가 원정 도박을 했는데 그 사건에 또 이분이 개입을 했어요. 원전 도박. 예, 그래서 이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고 예, 예. 또 원정 도박 사건에서는 뭐 법원 내부에서 뭐 징계를 견책인가 하는 징계를 받았는데 이 정도면 큰 거네요. 어떻든 간에 이제 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것이 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냐면은 아까 제가 제 식구 감싸기라고 그러죠. 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는 사실상 사법농단이 이루어졌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든 하고 그러한 사법권 남용 이런 것으로 이번에 탄핵 소추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법권 남용이다. 예. 어떻게 보면 직권 남용이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 1심이나 뭐 또 뭐 약간의 견책이 나왔지만 그 부분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정도 나왔다가 하면은 거기에서도 우리 사법부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점은 직시하고 있다. 그렇죠. 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을 해 주셨고요. 자, 여론조사를 제가 한번 그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이죠. 리얼미터에 따르면 반대가 45.5, 찬성이 44.3, 반대가 조금 더 한 1%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뭐 이 정도면 찬반이 또 무응답도 있으니까요. 팽팽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본다라면 찬반 여론에 대해서 팽팽한 의견인데 확 이렇게 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아닌데요. 예. 이제 법관에 대한 특히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요. 예, 예. 예,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집권당과 제1야당에 대한 여론조사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면 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론이 월등하게 앞섰을 때는 아마도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을 겁니다. 지금 경우는 뭐 당장 4월 7일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뭐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런 형국에 있고 또 현재는 제1야당의 여론이 뭐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집권 여당을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 꽤 많이 나온단 말이죠.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오버랩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문제는 예, 맞습니다. 예. 문제는 사상 초유의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법관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좀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판사를 더구나 1심에서는 또 무죄를 받아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사건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때 당시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그 판사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무죄를 받거나 이런 형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법관은 이 다음에 옷을 벗으면 무엇을 해요? 돈벌이하는 변호사로 되지요. 변호사는 여전히 전관예우를 반대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옷 벗고 나면 당연히 또 변호사라고 하는 돈벌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 결국은 이 여론조사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집권 여당과 제1야당에 대한 그런 지지율과 맞물려서 연동돼 있다. 예, 오버랩되고 예,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제1야당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뭡니까 사법부 장악의 시도가 아니냐, 뭐 권력의 뭐 칼춤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또 야당의 또 주장, 또 야당은 대신 또 김범수 대법원장을 지금 탄핵하겠다라고 그렇게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야당이 기댈 수 있는 그나마 공간이 사법부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나마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집단이 법원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조그만 믿음이 있죠. 지금 예를 들면 사법부가 어느 정도 좀 편을 들어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예컨대 뭐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는 2019년도에 문재인 정부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이 됐지만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을 가끔 내놓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다가 지금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설사 탄핵이 안 되겠지만 탄핵이 되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혹은 사표를 냈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제2의 김명수가 등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는 지금 사표를 냈다 한들 자녀 임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임명된 대법원장은 또 다른 임기를 개시합니다. 독립성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만 내년에 어렵네요. 내년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대법원장은 어느 당 누구 출신이에요? 대법원장.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대법원장이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총장 언급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그래서 야권 입장에 매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됐든 뭐 탄핵이 됐든 탄핵은 될 일도 없지만 그런 국면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뭐 사법부 길들이기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저는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적어도 국회 혹은 집권당의 입장에서 보면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하기는 조금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까 모두에 잠깐 정치의 사법화 얘기를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그 권력의 분배, 삼권 분립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확실하게 키포인트를 더 짚어주셨습니다. 법관 탄핵 소추안에 대한 상권 분립, 역사적 의미를 지금 두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법부가 또 그리고 또 입법부가 국회의원의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의미의 최초의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를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또 야당의 뭐 이렇게 그 공세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과한 표현이 있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전히 우리 깊은 통찰력으로 저에게 깨우침을 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주신 말씀에 사단법인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법관 탄핵 부분과 상권 독립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사단법인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역사적 의미를 제공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 방송도 이 방송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제작의 김주석, 진행의 저는 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